이래저래 시장은 여전히 저는 긍정적인 요인들보다는 부정적인 요인들이 더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 좀 차트를 볼게요. 자, 지금 이게 코스닥 차트인데 최근의 모습만 놓고 보게 되면 결국 지금은 코스닥이 버텨주는 구간이 평균 750이에요. 750 라인에서 지금 계속해서 터치를 해주고 살짝 깼다가 또 버텨주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750이 투자자들이 바라고 있는 어느적인 지지선, 마지노선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750이 무너졌을 경우에는 생각보다 큰 충격이 한번 더 올 수도 있고요. 750이 지지를 받으면 시장은 뭐 큰 폭의 상승은 나오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뭐 750과 뭐 850 사이에서 움직이는 박스권 장세가 나올 수도 있고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는 750이 깨졌을 때를 생각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750을 지지를 받았을 때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대로 750이 깨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볼 거 없습니다. 계속 기다려야 돼요. 750 깨지게 되면 다음 포인트는 720 봐야 되는데 이 지지선까지 올 때까지 또 지켜보는 수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아마 생각보다 근데 더 크게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왜? 750이 지금 저점이라고 여러분들 뭐 유튜브 보시고 뉴스 보시고 다들 보시겠지만 750이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고 지금부터 벌써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증권사도 그렇고 또 각종 유튜브를 진행하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더라도 이제 빠질 만큼 다 빠졌다. 슬슬 저가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슬금 나오고 있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더 빠져라, 더 빠져라를 바라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3, 4일째인데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여기서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야 그나마 안심하고 종목을 좀 들어갈 수가 있는 구간이 나온다는 거예요. 늘 그렇지만 차트가 이런 식의 차트가 나오잖아요. 빠지고 있다가 지지를 받는 선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갈지 이렇게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50대 50 확률밖에 안 됩니다. 근데 단순히 지지를 받는 시점에서 들어간다? 너무 자살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상승이 나오고 나서 다음 꺾이고 나서 지지선이 한 번 더 높여지는 구간이 나오게 되면 이때 들어가도 늦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결국은 하락장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은 현금을 많이 확보하고 지수가 더 빠지길 기다렸다가 밑에서 잡는 게 가장 최선이자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 모험을 지금 건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소나기가 내리고 천둥번개가 치는데 그걸 굳이 갖다가 몸으로 느끼면서 아 비가 이렇게 많이 오고 있구나 천둥번개가 이 정도 치는구나 라고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집에서 얌전히 짱 박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연재해가 오고 있는데 어딜 밖에를 돌아다니니까 얌전히 집에 있어야지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750이 깨졌을 때 모습은 그렇게 보면 생각하면 되고 자 750선이 지켜지게 되면 저는 솔직히 후자 쪽에 스토리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이게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분기 실적들이 나쁘지가 않아요.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3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시장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버텨주는 이 3분기 실적으로 인해서 버텨주는 모습이 연출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마음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바라보는 시장도 그런데 물론 그대로만 된다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750선에서 마음 놓고 주식을 사도 된다는 얘기인 건데 그래서 750선이 3분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게 되고 연말까지만 박스권 장세를 끌고 간다 그런다면 내년부터는 또 우리가 한 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장이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국에는 이것도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떠한 종목을 내가 지금 갖고 있는데 자 750선이 왔어 지금 이걸 지금 더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물타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또 신규로 지금 진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자 750선에서 저는 지금 들어가는 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예를 들어서 물타기 자금이 100%라 친다. 또 신규로 들어갈 자금이 100%라 친다 그런다면 이 100이라는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지금 구간에서 미친듯이 50, 60, 70을 때려박는 전략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한 10% 정도는 슬슬 입지를 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입지는 있어요. 당연히 주요 종목들 업종들은 뭐가 있겠어요? 반도체 또는 2차전지. 근데 반도체도 요즘 많이 올랐으니까 반도체는 이것보다 10%보다 더 적게 매수한다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가격이 많이 지금 조정을 받고 기간 조정과 가격이 많이 싸게 된 2차전지 라인들 장비주가 됐든 소재주가 됐든 뭐가 됐든 이 정도 라인에 살짝 한 10% 정도만 입지를 다시 담가 놓는 게 좋은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력적인 포인트가 왔으니까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기간적으로도 그렇고
만약에 750이 더 깨진다 그러면 좀 더 기다렸다 밑에서 더 싸게 사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입질만 담가 놓는 수준이 제일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750 라인은 지켜줘야 될 건데 이거 750 깨버리면 정말로 투매 물량 또 나올 건데. 보통 월봉에서 여러분들 보게 되면 월봉에서 지수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3번 이상은 빼진 않아요. 3번 이상은 빼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번, 두 번, 3번 뺐잖아요. 월로. 예를 들어서 1월달 빼고 2월달 빼고 3월달 빼면 4월달은 기본적으로 반등이 한번 나와야 돼. 기본적으로 3개월 연상 빼게 되면 월봉 차트에서 3개월 이상 4번 연속으로 음봉이 나오는 케이스들은 거의 없어. 어떤 경우를 보더라도 정말 뭐 08년도 때 서브프라임 때나 98년도나 그런 장 아닌 이상은 그렇게 빼는 경우는 없어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월봉 차트 한번 놓고 봐봐.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그러면 월봉 차트에서 3개월 이상 뺀 적은 거의 없거든. 근데 이번이 3개월째야. 10월달이 9월달부터 시작해서 얘들아 8월달부터 해서 8월달 빠졌지, 그지? 9월달 뺐지. 그 다음에 10월달 뺐단 말이야. 올해가 이번이 오늘이 마지막이잖아. 아마 11월달에는 어느 정도 반등장이 나올 거야. 떨어지는 구간에 한 번씩 나오는 반등장이 한번 나올 거야. 이때 좀 숨 좀 쉴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오늘까지만 버텨봐 시장. 11월달은 괜찮을 거야. 자리 잡아주는 구간. 11월달하고 12월달은 자리 잡아주는 구간. 지수가 버텨주는 구간의 모습이 나올 거니까.